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예. 민주당 실질적인 이제 그 한일 간의 어떤 그 갈등 해결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이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확인이 되었죠. 한국으로서는 정말로 일본을 압도하는 국력을 갖지 않는 한은 그래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일본보다는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뭐라 그럴까요? 일본을 굴복시킬 수는 없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조도 정치물갈이 이순신 프로젝트 시정토크 7월 27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김광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올림픽 관련해서 그 외교 관련된 거에 대한 얘기하실 게 있고 나머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관련한 얘기 또 논평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그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쿄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돼서 지금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이 더위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국가의 명예를 이렇게 걸고서 이렇게 열심히 경쟁들을 벌이고 있죠.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정말로 1년 연기해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개최하느냐 마느냐 논란 속에서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이제 개막이 됐잖아요. 네. 이건 비단 일본이 개최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이 개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의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가 개최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아마. 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이렇게 세계 각국의 선수단들이 이렇게 대거 이제 입국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도 이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관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로 인한 개최국인 일본의 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하죠.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안타깝죠. 예. 그게 일본이라 그래서 쌤통이다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미친개미처럼 막 떠들고 날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넘쳐나요.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한국 선수단도 굉장히 많은 선수단들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일본 도쿄올림픽이 무사히 큰 피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리에 개최되는 걸 바라는 게 한국 선수단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죠. 일본 내에서도 수많은 감론을박과 찬반이 엇갈린 속에서 어렵게 개최가 되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형태의 올림픽 개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적지 않이 있겠죠. 시장이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지금 정상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대 다른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들이나 그런 사례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한다는 자체가 좀 너무 저거니 같고 넌센스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도쿄 올림픽 때 문재인 씨가 이제 참석한다라고 이렇게 했었다가 취소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뭔가 이렇게 문재인 씨는 도쿄올림픽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압박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이제 그게 미국의 압력이 없었다고 해도 문재인 씨가 갔어야 돼요. 갈 의무가 있었죠. 왜냐면은 3년 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례로 문재인 씨가 이번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답례 형식으로 그냥 가서 잠깐 얼굴만 비치고 뭐 어차피 간 거니까 이제 정상회담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리는 만무하죠. 왜냐면은 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합의에 의해서 해결된 거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다.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국 내의 사법적인 문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라면은 국제적인 외교 분쟁 조정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일본 정부의 계속된 이제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입장은 현재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이제 내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른바 이렇게 죽창가를 부르고 뭐 강제징용이나 뭐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사법부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됐었는데 그걸 사법부 쪽으로 넘겨서 그걸 악용을 했죠. 그래서 죽창가 어쩌고저쩌고 두 분 다시 지지 않는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반발로 이른바 수출 규제를 강화를 한 거죠.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를 한 거죠. 물론 그런 어떤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런 식의 어떤 그 반발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이미 저도 작년 2019년 문제가 발생할 초창기 때부터 이미 비판을 했었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밖에 그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히려 그런 식의 반발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어떤 그 감정을 더욱더 자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것이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상황을 그렇게 비판을 했었죠. 이미 일찍 초창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도쿄 올림픽에 이제 문재인 씨가 참석하더라도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한일 간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갈등 현안 문제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참석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형식적으로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씨가 참석한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한일 간의 어떤 그 갈등 해결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이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압력이 작용을 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확인이 되었죠. 어떻게 확인됐나요? 왜냐면은 이제 그 문재인 씨가 일본에 간다라고 했다가 이제 일본 그 공사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다 문재인 씨가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뭐 죽일놈 살릴놈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그 니네들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그 개막식에 참석을 해주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망언을 해가지고 내가 참석을 안 할 거야라고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 누가 왔더라 미 국무부 차관본가 뭔가가 그러니까 미 정부 측의 고위 인사가 곧바로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 한일 양국 외무부 차관하고 미국 그 국무부 차관인가 뭔가가 왔어요. 차관본가 누가 와가지고 한미일 삼국 외교 담당 고위급 차관급 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소방수로 뭐 미국 백발 마녀가 투입됐다 뭐 요런 그런 그 여자 그 머리 하얀 사람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발 마녀. 차관이지 않나 싶어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라네요 지금. 그럼 세컨드네 2인자네요. 또 높은 사람이네요. 그 막강한 미국 정부의 그 막강한 사람이 곧바로 달려왔다라는 건 이번 그 도쿄 올림픽 때 한일 그 정상회담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라.
한일 간의 네. 갈등 현안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압력을 미국이 계속 넣고 있었다라는 표시이죠. 네, 그러네요. 예, 넣고 있었다는 표시예요. 근데 그냥 회담을 딱 취소를 해버리니까 미국이 이제 또 발끈했겠죠. 아니 얘네들이 뭐야?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 하고 또 당장에 쫓아와서 니 둘이 이리 와봐 라고 불러서 네. 이렇게 빨리 이 문제 해결해라 네. 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미국의 입장은 일관적이에요. 네.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입장은 일관적이에요. 네. 어쨌든 쿼드에 가담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 네. 입장이 일관적이에요.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일본이 가장 핵심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도 이렇게 핵심 국가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하겠다. 왜냐면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일본과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가장 그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하고 한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일본하고 한국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야만 이제 중국의 이렇게 힘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항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재인 정권이 계속 미국 바이든 정부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런 주제예요. 네. 피해갈 수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아마 이건 틀림없이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어서 작용을 해서 네. 그래서 그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씨가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네. 근데 얼씨구나하고 이제 그 망언이 있어가지고 네. 얼씨구나하고 그냥 안 가는 걸로 그것 때문에 그걸 핑계로 해서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한 걸로 보인다. 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걸로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은 합의할 생각이 없고, 일본 정부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원칙, 예전부터 계속 일본 정부의 기본 원칙은 1965년 한일 그 합의서가 이제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이제 그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사법부 판결 문제도 그건 이제 한국 국내 문제이지 이제 이야기를 뭐 또 들어가면 2015년에 박근혜 정부하고 또 이렇게 뭔가 했던 것이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뭐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위안부 합의 말고 다른 게 또 있었나요?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거예요. 근데 뭐 한국으로서는 정말로 일본을 압도하는 국력을 갖지 않는 한은 그래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일본보다는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뭐라 그럴까요? 일본을 굴복시킬 수는 없어요. 일본 정부가 양보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한국 정부도 이렇게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합의된 걸로 이렇게 왔다가 뭐라 할까요? 박근혜 정부 전에도 사실상 거의 그 한일 배상 문제는 거의 이제 65년 한일 간 그 협정으로 합의된 걸로 배상이 끝난 걸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사이사이 이렇게 조금 약간의 갈등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으로 흘러왔었거든요. 흘러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을 해먹으면서 문제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압력을 넣는다라면 일본 정부보다는 한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이에요. 일본 정부는 압력을 넣을 게 없어요. 미국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은 가장 그 코드도 일본이 앞장서서 주장을 한 거고 또 했고 또 지금도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드에서 중국 포위망 구축을 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실제로 중국과의 어떤 대결 의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중국하고의 또 영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문제들에 좀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첨예한 문제죠. 일본 같은.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이게 한일 정상회담 취소권과 관련해서 미국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